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각 건별로 찬반, 뭐가 맞냐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정책 이슈를 선점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 여당이 꺼내들었던 공매도 문제, 오늘 민주당은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유예 시효가 지금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에 관한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사의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뭐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한시 시한도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주머니 안에 국민의힘의 혁신안이 있잖아요. 사실상 총선 공약들, 인류 한 표 혁신안,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그리고 내년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일단 이슈를 좀 선점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략적인 공수표 남발은 안 된다고 하는데 뭔가 이슈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는 당 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화면을 볼게요. 공매도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 총선용 비판 아니었냐라는 게 있었는데 분명히 1년간 했다. 그런데 또 권칠승 오늘 대변인이 갑자기 선거의식했냐 이런 비판 내놨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공매도라는 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국제 지수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이게 뭐 끌어내리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이 개미들 같은 경우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고민은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이 지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김포 문제라든지 공매도 문제 이걸 치고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딸려가는, 여기에 그냥 논평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거 회복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특히 총선을 앞둔 이런 대규모 정책은 굉장히 큰 효과를 있거든요. 사실 지난 21대 총선 전에 그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이 코로나 관련돼서 그거 전격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시에 뭐 시중에 가면 여당 찍으면 저 돈 나오고 야당 찍으면 돈 안 나온다.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보다는 사실상 이 당의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공짜 매도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 어제 오늘 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시장에서도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하지만 금융선진국에서 금지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러 시장에서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논란과 찬반과는 별개로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여러저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문제는 아마 뭐 정부 여당이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 분명히 뉴스탑10에서 경제적 측면도 분명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공매도 문제 말고도 설전 변호사님. 네. 첫 번째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1호 김포 편입 문제. 주말 사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찬성 반대도 없냐, 뚜렷한 대안도 없냐라고 했더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라고 했어요.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친분이 좀 있었던 사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지난 대선 때는 이낙연 캠프에서 일을 했었었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낙연 대표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설리겠다. 지금 이것을 저는 오히려 김동연 도지사의 표현대로 논의 가치가 없다라는 저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던진 거예요. 예. 찬성해 말어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냥 단순히 찬성해 반대 이거에 입장 표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근거 데이터라든지 뭐 주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도 입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 이제 자료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과학적이라거나 주민들의 의견 조사도 안 해보고 입장을 무조건 내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왜 이래 이재명 대표 원래 사이다 했는데 왜 요즘 고구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떻게 찬반을 나눠서 진행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복합 다단적이고 김포 시민의 의견, 서울 시민의 의견, 그다음에 주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경기도의 시군구의 어떤 의견도 다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저의 말에 대해서도 비판하실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 보고 같이 논의하자.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 김포시나 서울시 그러면 찬성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민주당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게 맞지. 이게 어차피 총선 전에 되지도 않을 공약이고 저는 특히나 공매도 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 김포 카드는 여당에서 그냥 진짜 총선용으로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리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전직 당대표를 지났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반대할 거면 확실히 하지. 이게 뭐냐. 뜨뜻임이지만 우왕좌왕 민주당이 정책에 대해서 숙성 작업은 거치고 반발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요. 윤석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여기 1호가 김포 서울 편입 문제 지난주 월요일에 김기현 대표 꺼냈던 그리고 사실 공매도 얘기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제 휴대전화가 찍히면서 공매도 얘기가 나왔는데 2호.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아까 예전에 김종민 의원인가요? 한 6개 갖고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대여섯 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총선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매도 같은 거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고요. 총선이 가까우니까 어떤 정부 여당 또 저희 당 여당의 어떤 시책 발표 이것을 총선과 연계시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최근에 높아져서 국민들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자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반 국민의 삶이 상당히 나빠졌다. 특히나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것이 대단히 집중해 봐야 되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조금만 올라도 원금 자체가 크니까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 지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2배, 3배 올라가면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책 그것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르니까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소비자가 낼 수 있는 기름값을 묶어뒀어요. 그런 정부 시책도 가능한데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이지만은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꼭 총선과 연계시켜서 1호, 2호, 3호 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뭐 우는띠긋했잖아요.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워낙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자 장사하면서 돈 걷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라면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 말, 금융시장에 주는 경고? 그러면 서민들 너무 이자 때문에 등 걸린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아마 앞으로 정책 이슈를 선점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대마진이나 혹은 은행 금리 뭐 이거. 예대마진 자체에 대해서 뭐 정부가 어떻게 직접 손을 대면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이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봅니다.